데이터 블렌딩에 대한 세션을 진행할 거고요. 데이터 블렌딩은 이제 개념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인 것처럼 데이터 소스가 한 개 이상 여러 개 있을 경우, 두 개 이상이겠죠.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타블로에서 각각 따로따로 읽어와서 그걸 결합을 해서 보여주는 게 데이터 블렌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블렌딩은 흔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뤄보신 분들은 테이블 조인을 아실 텐데요. 테이블 조인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데이터 블렌딩은 타블로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 소스를 주 데이터 소스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를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조 데이터 소스, 영어로는 세컨더리라고 하는데요. 보조 데이터 소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를 타블로에서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점이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들을 이제 타블로 데스크탑을 통해서 한번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이거는 이름을 바꾸다가 말았네요. 이름을 좀 알아보기 쉽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이름을 제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데이터 소스들만 차례차례로 볼 수 있도록 이름을 변경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 사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좀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사용할 워크북을 보면은 이미 불러와 있는 데이터 소스가 5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A라고 되어 있는 거를 3개를 이름을 붙였고 B라고 되어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혹은 3개가 각각 연관이 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블렌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매출 실적과 그리고 매출 원가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슈퍼스토어라고 하는데 매출 실적이 들어있고요. 세일즈라고 하는 매출 실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COGS라고 하는 데이터 소스에는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COGS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출 원가를 고객별로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이름은 슈퍼스토어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는 COGS로 가서 여기에 있는 COGS 측정 값을 그러다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팅을 한번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고객별로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가 2개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소스인 샘플 슈퍼스토어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체크 표시가 있고요. 두 번째 COGS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던 주 데이터 소스가 되는 부분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조 데이터 소스입니다. 그래서 보조 데이터 소스인 경우에는 옆에 이 왼쪽에 보시면은 세로로 주황색 줄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이 화면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보조 데이터 소스에 작업을 하는지 주 데이터 소스에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쉽게 식별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걸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지금 뭔가 고리 모양의 표시가 이 필드 옆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고리 모양 표시는 이 필드들을 연결되는 필드, 링크 필드로 사용을 해서 2개의 데이터 소스를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화면 오른쪽 하단에 7개의 널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널 값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7개의 널 값은 2개의 데이터 소스를 결합을 했는데 주 데이터 소스에는 있지만 보조 데이터 소스에 해당되는 값이 없어서
그 값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맨 밑에 7개가 고객 이름은 있지만 그 고객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 값이 없어서 표시를 못 해준 거라서 여기 널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 데이터 소스와 보조 데이터 소스를 결합을 할 때 흔히 이제 저희가 뭐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을 하는데 레프트 아우터 조인의 개념으로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거기에 대해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기본 블렌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데이터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데이터셋은 입원 환자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래서 입원 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입원했냐라고 하는 배드 데이즈라고 하는 그러한 측정 값이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뭐 입원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개의 차원들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닛 코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은 이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게 입원 환자별로 입원 일수와 그리고 입원 소요된 비용을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입원 환자별 입원 일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환자별 입원 일수는 여기 호스피털 LOS 베드 데이즈라고 하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입원 환자 MRN이 입원 환자를 식별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MRN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N과 열을 바꾸기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데이터셋 보조 데이터 소스에 있는 코스트를 가져다 놓을게요. 코스트를 가져다 놓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결합이 잘 되면은 코스트가 각각의 환자별로 보이겠지만 지금은 결합이 잘 되지 않아서 경고 같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경고는 두 개가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 값이 모든 환자별로 코스트, 비용 값이 반복돼서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은 전체 환자에 대해서 합계를 한 값을 모든 환자에 대해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인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이유는 이 블렌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링크되는 필드가 필요가 한데 링크되는 필드를 타블로에서 식별하는 방법은 필드 이름을 가지고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드 이름이 지금 동일한 것이 환자 이름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주 데이터 소스에는 MRN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조 데이터 소스에는 Medical Record Number라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결합이 안 된 건데 이걸 결합을 할 때는 가장 간단하게는 여기서 이름 바꾸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MRN으로 똑같이 하셔도 결합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결합이 돼서 이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필드들은 여기에 이름이 똑같은 것들은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이제 클리니컬 유닛이라고 해서 진료과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봐도 이 데이터는 사실 환자별로 다 고유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이 돼서 똑같은 데이터들이 보이게 돼요. 이것도 사실은 결합에 사용할 수 있는 필드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메뉴에 가서 관계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주 데이터 소스와 보조 데이터 소스의 관계를 직접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주 데이터 원본이 인페이션트 데이터, 이제 입원 환자 데이터고요. 보조 데이터 소스는 유닛 코스트인 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은 MRN이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MRN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MRN과 메디컬 레코드 넘버가 동일한 필드다라는 걸 지정을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필드 이름이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블렌딩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제거를 하시고 싶으면 여기 X를 누르거나 여기 제거를 누르거나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다시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걸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서는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뭐 이름을 단순히 똑같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블렌딩이 가능하지만 이름을 다르게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관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한 명의 입원 환자에 대해서 그 환자의 입원한 기간과 입원에 소요된 비용을 같이 나란히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데이터 소스에 더 왔는지는 이 예, 필드 옆에 있는 아이콘에 이 오렌지색 데이터 모양이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보도 데이터 소스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까지 조금 제가 시간을 조금만 드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환자별 기본 기간 및 비용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첫 번째 시트에서 봤던 이 비용과 그리고 비용이 아니고 매출이죠. 매출과 그리고 매출 원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지금 고객 이름별로 봤었는데요. 이거를 약간 다르게 주별로, 즉 스테이트별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아까 했던 것처럼 매출을 아까 이제 매출은 안 봤죠. 아까는 여기서는 매출을 이제 고객별로 먼저 보고요. 그리고 보조 데이터 소스에 있는 보조 데이터 소스에 해당하는 이제 COGS로 가서 COGS 매출 원가를 옆에 끌어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고객 이름으로 링크가 돼서 고객별 매출과 매출 원가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별로 보려고 하니까 주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제 매출 원가가 아니라 주 데이터 소스에 해당하는 슈퍼스토어에 있겠죠. 여기에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트를 커스터머 네임 대신에 고객 이름 대신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 데이터 원본과 보조 데이터 원본이 결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아까처럼 이제 반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에는 스테이트가 없는데 저희가 스테이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로 결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테이트보다도 더 하위 레벨에 해당되는 데이터인 커스터머 네임으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커스터머 네임을 연결 필드로 사용을 해서 블렌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상에 표시가 된 필드만 가지고 블렌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화면상에서 표시되지 않는 필드를 가지고도 블렌딩을 해서 그것이 다시 집계된 예, 이게 집계가 가능한 이유는 양쪽 다 커스터머 네임이 있기 때문에 이 커스터머 네임으로 주 데이터 소스에서는 스테이트에 대한 집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보조 데이터 소스에는 스테이트가 없지만 주 데이터 소스에 있는 커스터머 네임을 이용을 해서 스테이트로 집계를 해서 보조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도 측정 값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별로 매출 그리고 매출 원가를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블렌딩 하기 위한 필드가 화면상에 표시돼야 되는 게 아니라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블렌딩이 가능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상위에 해당되는 필드로 집계를 해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보셨던 이 환자
입원 환자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이번엔 이 입원 환자에 대한 내용을 뭘 볼 거냐면은 환자에 대해서 이제 내원 코드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내원 코드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거별로 한번 환자들을 분류해 가지고 지도상에서 한번 볼 겁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먼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주 데이터 소스를 이걸 인페이션트 데이터, 입원 환자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MRN을 더블 클릭해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입원 환자별로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입원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져다 놔 보면은 네. 어떤 환자들은 그 환자가 그린 뭐 혹은 뭐 블루 이런 뭐 저희는 모르지만 거기 병원에서 분류한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부여받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환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별 모양 저희가 뭐 흔히 아스타라고 얘기하는데 아스타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스타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타블로에서는 데이터를 보여줄 때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조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는 결합하기 위한 링크가 아닌 경우에는 이걸 집계를 해서 보여주게 돼요. 측정값만 집계를 하는 게 아니고 차원도 집계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차원을 집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원은 숫자 값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해서 더하거나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똑같은 값만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 개의 값이 이 차원 값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스타로 표현합니다. 즉, 이 환자는 여러 번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부여받은 이 코드가 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기 위해서 이 환자의 입원 일자에 해당되는 에피소드 스타트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링크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두 번 입원했는데 블루와 그린이라고 하는 코드를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제가 사용해서 지도상에 이따가 표시를 할 건데요. 표시를 하기 전에 이 그 보조 데이터 소스에 있는 코드를 주 데이터 소스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소개를 하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주 그룹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주 그룹 메뉴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린이라고 하는 코드를 부여받은 사람도 있고 블루라고 하는 걸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레드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룹화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환자들은 이제 다른 코드 널이라든지 다른 코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른 환자들은 기타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기타 포함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세 개에 속하지 않은 환자들은 다 기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확인을 클릭을 해서 이거를 이제 코드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그룹이 어디 만들어지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보조 데이터 소스가 아니고요. 이 값은 보조 데이터 소스에 가져왔지만 실제로 이게 위치하는 것은 주 데이터 소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주 데이터 소스에 있는 이 코드 그룹을 가지고 이제 실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화면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워크시트를 새로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각각 지역별로 이거를 보고자 하는데요. 지역별로 어떤 내용 코드들이 발생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는 집 코드 우편 번호를 가지고 볼 거고요. 우편 번호를 가지고 지도에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레코드 수를 크기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겹쳐서 잘 안 보이니까 투명도하고 테두리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좀 조정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굳이 크기는 조정하지 않겠고요. 네.
그런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코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색상에다가 표현을 해서 어떤 환자가 어떤 색상을 가지고 입원을 했는지 이런 정보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색상이 자동으로 이걸 해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초록색과 빨간색을 색상을 지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이제 환자들이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입원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류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보조 데이터 소스에 해당하는 원래 유닉 코스트는 사용하지 않고 주 데이터 소스만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원래는 보조 데이터 소스에 있었지만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주 데이터 소스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보조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 데이터 소스만 가지고도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이거를 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 병원 입원에 대한 데이터셋을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는 진료과별로 일평균 입원 비용이라고 하는 걸 계산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일평균 입원 비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입원 일자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거를 입원 비용을 일자로 나누면 일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데이터 소스를 다 사용을 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 데이터 소스를 먼저 입원 데이터 소스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료과별로 보도록 할 겁니다. 진료과별로 보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식을 만들어야지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계산된 필드 이거를 일평균 입원 비용이라고 하는 계산 필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계산 필드는 이제 먼저 코스트를 나눌 거고요. 이 코스트 위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소스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여기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닛 코스트에서 가져온 필드다라고 하는 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닛 코스트에 가져온 코스트를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썸이 됩니다. 즉 보조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온 거는 썸을 하지 않고는 표시를 할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코스트를 여기서 호스피털 LOS 베드 데이즈로 나눌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반드시 썸을 한 값, 집계를 한 값은 집계를 한 값끼리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썸을 해서 썸을 한 값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자별로 비용이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일평균 입원 비용을 열에다가 넣게 되면은 각각의 진료과별로 해서 일평균 입원 비용이 얼마였는지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었더니 자동으로 보조 데이터 소스와 주 데이터 소스가 블렌딩이 돼서 색깔이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블렌딩은 지금 여기 뷰에서 표시되는 클리니컬 유니티라고 하는 걸로 자동으로 블렌딩이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블렌딩을 한 다음에 이러한 계산식을 만드셔도 되지만 계산식을 먼저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블렌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셨으면 하고요. 예, 다음에 보실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는 두 개의 데이터 소스만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의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지금 이제 살펴볼 데이터 소스, 사용할 데이터 소스는 샘플 데이터, 샘플 슈퍼스토어에 보면은 이제 매출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매출 원가 정보가 COGS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쿼타스라고 하는 데이터 소스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이제 쿼타, 즉 영업 목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사용해서 지역별로 매출, 원가, 영업 목표를 같이 보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따로따로 별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실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모든 데이터 소스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을 하거나 혹은 하나의 엑셀 파일에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매출에 대한 부분을 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세일즈를 리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COGS를 즉 매출 원가를 표시를 할 건데요. 매출 원가는 아시다시피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리전이 자동으로 연결 필드, 링크 필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GS를 가져다가 그 막대의 색상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건데 COGS를 드래그를 할 때 오른쪽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색상 위에다 놓을 거고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색상 위에 놓게 되면은 집계를 할 함수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값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평균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보신 것처럼 원래 값보다 훨씬 적은 평균 값이 범위로 지정이 된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목표 값을 가져올 건데요. 영어 목표도 마찬가지로 리전 필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결 필드로 사용이 되었고요. 영어 목표 값은 여기서 저희가 참조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조선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여기 혹은 여기 세부 정보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보도 데이터 소스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주 데이터 소스가 있고 보도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 반드시 이제 블렌딩을 할 때는 주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여러 개의 보도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 데이터 소스끼리 연결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그런 기능은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주 데이터 소스에다가 여러 개의 보도 데이터 소스를 달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 메뉴에 있는 참조선을 가지고 드래그를 해서 셀별로, 왜냐하면 지역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셀별로 참조선을 그리도록 하는데요. 이 참조선은 합계 쿼타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사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이 영어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영어 목표를 많이 달성 못하고 있고 어떤 지역 이건 달성을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거고요. 이 지역은 굉장히 목표가 달성률이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각각의 막대별로 색상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가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이 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이 지역도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세 가지 정보를 하나의 바 차트에서 같이 막대 차트에서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에서 여러 개의 측정 값을 같이 보고자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고요. 네, 여기 여기
마지막에 진행을 할 내용은 뭐냐면, 지금 샘플 슈퍼스토어를 보면은 오더 데이트 그리고 쉽 데이트라고 두 개의 날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날짜를 이용을 해서 판매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월별 판매량과 월별 출하량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별 판매량은 여기 오더 데이트를 가져다 놓고 이걸 월로 바꾼 다음에 레코드 수를 갖다 놓게 되면은 이게 월별로 판매가 된 그런 주문의 개수겠죠. 정확하게는 주문의 개수인데요. 주문된 제품의 개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월별로 이제 출하량을 보려고 하면은 이게 출하량 필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똑같이 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란하게 가도록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불러와 가지고 나란한 데이터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 동일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출하량과 매출 수량을, 판매량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날짜들을 가지고 블렌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날짜를 가지고 블렌딩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슈퍼스토어 데이터 소스를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를 하면은 복사본이 하나 생겼고요. 이 복사본을 보시면은 자동으로 오더 데이트로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오더 데이트로 링크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 메뉴에 관계 편집에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모두 삭제를 하고요. 모두 삭제를 할 때는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도 되고요. 혹은 하나 메뉴의 걸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가서 쉬프트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제거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연결을 할 주 데이터 소스에 있는 오더 데이터와 보조 데이터 소스에 있는 쉽 데이터를 연결해라 라고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데이터 소스에 있는 오더 데이터와 보조 데이터 소스 복사본에 있는 쉽 데이터를 연결할 준비가 되었고요. 이 쉽 데이터를 가져다 놓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레코드 수를 여기다가 보조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다 놓으시면은 두 개의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연결이 된 이 두 개의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각각 이제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중축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각각이 예, 어, 두 개의 어떤 거를 하나의 차트로 결합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축의 범위를 똑같이 맞춰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축 동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달에는 뭐 이 레코드 수가 뭐였는지 이게 뭐였는지가 사실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레코드 수들을 이름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코드 수가 이게 이, 이 부분이 판매량인 것 같은데요. 헷갈리네요. 중축을 해제를 하고 보시면 첫 번째 달이 여기가 여기가 78인 게 첫 번째 거죠. 이게 판매량이 되겠네요. 다시 이중축으로 해서 축을 동기화시킨 다음에 보시면은 주황색이 판매량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주황색에다가 별칭 편집을 눌러서 얘를 판매량 그리고 파란색에는 별칭 편집을 해서 하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달에 판매량이 얼마 됐고 출하량이 얼마 됐는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
월이 이제 출하량보다는 판매량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여기는 판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차트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걸 다시 한번 관계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은 오더 데이터, 십 데이터를 주 데이터 원본과 보조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관계를 지정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뭐 블렌딩에 대한 내용이 뭐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아시면은 크게 이제 문제 없이 블렌딩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사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각각 두 개의 데이터 소스를 먼저 읽어온 다음에 타블로가 그거를 결합하는 과정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집계가 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집계된 데이터끼리 결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계된 데이터끼리 결합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워크시트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큰 데이터 셋들을 각각의 데이터 소스에서 불러와가지고 결합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러한 링크되는 필드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링크 필드의 레벨들이 가지고 오는 데이터의 건수를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요.